자, 오전 6시 시작된 19대 대통령 선거의 당일 투표.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네.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자, 4초, 23초, 22초 남았습니다. 네, 잠시 뒤에 19대 대통령 선거, 앞으로 5년을 책임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종료됩니다. 저희가 쓰면 대형 화면에 민주당, 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상황실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 8시가 되면요,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가 예측치가 공개되지요. 자, 이제 8시 됐습니다. 8시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숫자 하나씩 보이는 것 같고요. 자, 네. 저희도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이해찬 전 대표, 김원기 전 국회의장, 임태정 전 국회의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큰 박수가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에선 지금 굉장히 반면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한국당 관계자들이 지금 앞을 보면서 다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조용한 상황에서 이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자, 문재인 후보가 41.4%를 득표할 걸로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예. 대체로 여론조사 때 나왔던 범위와 좀 비슷한 수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1.4%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네, 전국 예상 득표율 공개합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4%, 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3.3%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1.4% 대 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23.3%. 지금 2등이 홍준표 후보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10만 명 넘는 사람이 투표를 마친 직후에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출구조사에 응했습니다. 그 수치, 오차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여서 저렇게 단순 수치로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보다는 예측치의 오차의 범위가 상당히 좁혀져 있는 숫자입니다. 유인태 전 의원께 좀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 예. 대체로 저 정도면 여론조사가 가리키던 방향은 좀 비슷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하죠. 예. 네. 네, 출구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후에 개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번엔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당사로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종합상황실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자. 이렇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계신데요. 김수정님, 예. 저럴 때는 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지표를 보지 못했거나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23.3%라는 득표율은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기대치 이상의 숫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기대치 봅니다. 이상이요? 예. 네.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40%를 본인들이 넘을 수 있다고 자신하던 상황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전국 예상 득표율로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41.4%,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23.3%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시각 화면에 잡힌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의 모습, 박수치는 당직자들 그리고 선대위 관계자들 굉장히 밝은 표정 짓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유한국당 모습, 글쎄 정우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심재철 국회 부의장 대체로 말을 하지 않은 채 조용하게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지상파 3사가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은 21.8%로 예측했고요. 유승민 후보는 7.1%의 득표율을 예측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압승으로 예상을 했다는 결과인데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도 나왔네요. 5.9%의 득표율을 예측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제 두 자릿수를 기록하겠다고 계속 자신하는 중이었는데 일단 출구조사 결과로는 두 자릿수가 안 나오긴 했습니다. 네, 이 시각 각 지역별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결과를 예측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43.9%를 얻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2위는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네, 부산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38.3%, 홍준표 후보가 31.8%로 출구조사 결과는 근접합니다. 대구의 경우는 홍준표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43.3% 그리고 문재인 후보 21.4%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천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42.7%, 안철수 후보가 24.6%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약진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는 문재인 후보가 59.8%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철수 후보의 거의 2배 가까이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광주가 지금 유일하게 과반을 넘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 문재인 후보가 37.1%, 홍준표 후보가 25.5%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전국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투표 예측 출구조사 결과 10만 명 넘는 유권자가 응답했습니다. 41.4%, 23.3%, 2위를 홍준표 후보가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후보 43.9%, 안철수 후보가 22.8%로 다음을 이었습니다. 네, 부산 가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8.3%,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31.8%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는 홍준표 후보가 44.3%, 문재인 후보가 21.4%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홍준표 후보가 과반을 넘지는 못한 걸로 보이네요. 네.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가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42.7%,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4.6%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광주 가겠습니다. 네, 광주의 경우 유일하게 출구조사 중에 과반을 넘은 지역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59.8%, 안철수 후보가 30.8%를 기록했습니다. 네,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유독 공을 들였던 곳이 대전인데요. 그러나 문재인 후보에 크게 떨어지는 24.1%를 얻을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습니다. 네, 울산으로 갑니다. 문재인 후보가 37.1%, 홍준표 후보가 25%를 넘었습니다. 자, 수도권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은 곳이죠.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문재인 후보가 41.7%, 안철수 후보가 23.3%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로 중부권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2위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예측되고 있죠. 네, 강원으로 갑니다. 강원은 문재인 후보가 1위 32.4%, 홍준표 후보가 30.4%로 오차범위 내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1, 2위 사이에 표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강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가운데 그렇다는 거죠. 네, 충북으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38.9%, 홍준표 후보가 24.9%로 예측됩니다. 자, 이번엔 충남 가겠습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위로 예측됩니다. 안철수 후보 23.7%의 표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65.0%, 또 안철수 후보가 23.3%, 전북에서 문재인 후보의 뚜렷한 약진이 보이네요. 그렇죠. 광주도 그랬고요. 전북도 그랬고요. 지금 보시는 전남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60% 안팎의 지지를 얻어서 유인태 수석님, 작년 총선 때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처럼 됐네요. 네. 네. 자, 이번엔 TK 지역. 그동안 이제 영남권조차도 문재인 후보가 많이 앞선 것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반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만 예. 실제 예측 결과는 역시 TK 지역은 홍준표 후보가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은 홍준표 후보가 39.1%, 문재인 후보가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34.9%로 보입니다. 이번엔 제주입니다. 48.1%, 21.5%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각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출구조사 예측치가 나왔고요. 어떤지 좀 전체적인 두 분의 총평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두 수석님, 어떠셨습니까? 이번 선거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이미 결론이 나 있었던 선거다. 이렇게 이제 총평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했던 시점이라든지, 네. 또 4월 초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비등한 숫자까지 올라갔던 시점이라든지 네. 그런 변곡점들이 한두 번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대세를 형성해서 그 선거를 끝까지 그냥
네. 갔던 그리고 촛불 민심이 이번 대선을 네. 좌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나온 숫자로 보면 영남권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선전, 호남권은 문재인 후보의 압승,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에서의 문재인 후보의 탑승,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문재인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이기게 될 것으로 예측된 조사가 나왔군요. 이 투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5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 87년 대선 때, 네. 저 1로 3김, 네. 4당 4명의 유력 후보가 있을 때, 네. 저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가 36점 몇 프로 얻었고, 그랬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정주영 회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92년도에요. 92 3자 대결 비슷했을 때 네. 얻은 게 42%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 저 대통령 때 이인재 후보가 나왔잖아요. 근데 네. 유력 후보가 셋일 때 40점 몇 프로예요. 네. 그럼 뭐 이번에 이렇게 오자구도에서 41.4%면은 생각보다 꽤 많이 얻은. 전 그 처음부터 뭐 어떻게 오자구도에서 50%를 얻습니까? 저는 내심으로는 아이고 39.5하고 40.05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4점은 그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뭐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41.4라고 그러면 네. 뭐 좀 4자는 그릴 것 같고 네. 어제까지 이렇게 여론 흐름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의 그 뚜벅이 유생가가 네. 조금은 우선 그렇게 다니는 게 보긴 좋더라고요. 네. 그 토론에서 아주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네. 그 힘에다가 그걸로 조금 많이 그 복구가 된 것 같네요. 오늘 이 네. 예측치를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의 그 41.4% 예상치라는 건 네. 생각보다는 적게 나온 수치입니다. 아, 예. 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그동안의 그 예상치를 보면은 네. 아마 40% 중후반을 넘기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마도 이게 투표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투표율 이제 선거 연령층이 고령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네. 투표율이 70% 선을 이제 보통 경계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붙었던 2012년 대선 때도 네. 70%까지 올라갈 때는 이러면 문재인 후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다가 네. 이게 75%까지 가니까 이게 뭐 이상하다는 판단이 들었던 거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80%대까지 육박을 하다 보니까 경상도라는 이 영남의 유권자 숫자, 네. 이가 호남의 2배가 넘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다가 고령화되는 현상,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보수를 생각하는 홍준표 후보 쪽으로 표가 쏠려가고 하면서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2위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출구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신을 글쎄요. 할 수는 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23.3%고 안철수 후보가 21.8%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함을 넣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예. 근데 어제까지 되게 공개는 안 했지만 여론조사 흐름으로는 저 홍준표 후보가 25%는 넘을 거다 상승세가. 네. 그 대신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10%대로 떨어져서 네. 좀 하락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열어보니까는 이제 별 차이가 안 난 걸로 봐서는 네. 그래도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는 좀 선전한 게 아니냐 이래 보여지고 네. 그리고 원래 문재인 후보 맨날 40%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네. 해서 네. 이제 나중에 홍준표 후보가 좀 상승 그 한때는 TK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전국에서 다 1등을 하던 그렇죠. 때도 있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그럴 때 바로 40% 그러고도 박스권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TK에서 저만큼 뺏긴 대신에 호남에선 좀 올라갔어요. 네. 자유한국당이 가짜 뉴스를 막 유포를 했거든. 40 자기네가 네. 뭐 이긴다 하니까는 네.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좀 손해를 본 것 같고.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출구조사대로 40대만 그리면은 네. 이 5명이 나온 데서 굉장히 좀 선전한 거라고 봅니다. 자, 네. 예, 어쨌든 협치의 기반은 마련됐다고 보이네요. 네. 오히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임을 국민으로부터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받았을 경우에 이게 오만으로 이어지거나 자신감이 너무 커지면 국정이 좀 어그러지는 경우도 과거에 봐왔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늘 국민들이 늘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듯이 협치해라. 그렇지만 좀 방법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번 선거에서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출구조사 예측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뀔지는 이제 실제 개표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만하지 말 것이고 1등 공신의 말 너무 치우치지 말 것이고 초기 인사를 통해 협치의 모델을 만들라. 그런 조언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